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혼부담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부담 이전은 토지보상법 제46조에 규율하고 있는데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가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있은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목적물이 멸신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손실보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판례로서 민법에 있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외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최초의 위험부담 이전 판례는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해서 팔당댐 대심리 연수리 사건인데 임목이 홍수로 떨려나가 버려가지고 사법상의 계약으로 약정을 했는데 그 잔금 치를 시점에 목적물이 홍수로 떨려나가 버려가지고 그러면 위험부담 이전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수용 재결이 있고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그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당 사건에서는 그냥 그 보상금을 줘라라고 하는 내용이 판시된 판례가 있습니다. 76-147이 판결인데요.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지수상 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임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예외로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하자담보체 행위에 관한 건데요.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98-58511 사건인데요. 판결로지 첫 번째 보시면 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수용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수용법 63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 의무에는 수용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 책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두 번째, 그 토지수용법 63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같은 법 제49조 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한다. 세 번째,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1항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되겠고요. 네 번째,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의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법기관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히 견지해서 사업시행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법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다용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절차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해서 상당히 그 법적 안정성에 포인트를 둔 그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래 그 공익사업지역 내에다가 폐기물을 이렇게 묻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 굉장히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이제 이 판례에서는 그 불가피하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목적물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 숨은 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보상금 감액을 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알고 있었다 하면은 별도의 감액소송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온 사례이기도 한데요. 판례를 딸딸딸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8129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2조 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54조 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판결로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78조 5항 7항 같은 법 시행규칙 54조 2항 본문 제3항의 각 조문을 종합해보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다만 그 도정법 제40조 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2조, 50조, 78조, 85조 등의 각 조문을 종합해보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개를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소송에 따라 보상금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세입자의 이제 주거이전비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재결의 이전에는 공법상 당사자로 다투고, 재결 이후에 증액을 구하는 것은 85조 2항 보증소로 다투고, 그 외에 그 주거이전비 제외나 거부처분 이런 것은 85조 1항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툰다. 이게 이제 주거이전비 관련된 쟁점에 대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전박아서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